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헝가리 유학 준비 시리즈 첫 번째로 유학 비용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헝가리 가기 전에 돈을 얼마나 가져가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특히 유학 가시는 분들. 보통 유학 비용이라고 하면은 등록금부터 뭐 기숙사비, 생활비, 자취비, 그다음에 비행기 표도 포함이 될 거고, 그 외에도 한국에서 가기 전에 돈이 들어가는 게 꽤 많거든요. 생각보다 준비 과정에서 들어가는 돈이 되게 많아요. 어느 정도 준비를 해가면 좀 더 여유롭게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다뤄볼 파트는 한국에서 드는 비용입니다. 이 한국에서 드는 비용이라는 거는 준비 과정에서 제일 먼저 들어가는 비용인데,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짐을 쌀 때 우리가 뭐 화장품이라던가 뭐 렌즈, 안경, 그리고 비상약까지 되게 많이 사가잖아요. 뭔가를 많이 사가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6개월 전부터 뭐 한 달에 하나씩 구매해 놓는 게 아니란 말이죠. 보통 빠르면 2달, 아니면 뭐 한 달 전부터 막 급하게 사요. 그래가지고 돈이 한 번에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돈이 되게 사소하지만 사소하지 않게 나가는 돈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생필품이라던가 이런 거 산 거 같은 거만 해서 한 60만 원 정도가 들었고, 그리고 비행기 경우에는 키세스라는 홈페이지에서 국제학생증 할인을 받아서 편도로 샀어요. 저는 이제 1년을 생각을 하고 간 건데 그 왕복이 1년까지 안 되더라고요, 기간이.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편도로 먼저 구매를 해서 갔고 40만 원대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복은 그 당시에 60만 원 정도였어요. 1년 이상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키세스로 왕복을 구매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편도 40만 원대의 비행기표를 구매했고, 그렇게 해서 총 한 100만 원 정도를 한국에서 이미 쓰고 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교에 관련된 비용인데요. 대표적으로 등록금, 그리고 기숙사비, 저 같은 경우에는 부다페스트 공항에 도착해서 세게드까지 이동을 하는 데에 대한 비용도 들어갔거든요. 그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등록금은 학교마다 다르긴 한데 지금 찾아보니까 한 160만 원 정도를 냈더라고요. 제 기억으로는 한 120만 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왜 160만 원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리고 기숙사비는 30만 원이 조금 안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다페스트 공항에 도착해서 기숙사까지 가는 비용이 있었는데요. 보통 세기대를 가려면 부다페스트 공항에서 보통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하고 하면 부다페스트 공항에서 부다페스트 시내까지 공항버스를 타고 갑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뉴거티역을 가요. 뉴거티역에서 기차를 타고 세게드역을 갑니다. 그 다음에 세게드역에서 트램이나 뭐 버스를 타고 기숙사 아니면 원룸 뭐 이런 집으로 가겠죠? 되게 복잡해요. 근데 저는 캐리어 2개, 가방 백팩 있고, 그다음에 또 들고 있는 조그만한 가방도 있었기 때문에 짐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그 루트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졸드 트랜스퍼라는 거를 봤는데 짐도 실어주고 저희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공항에서부터 집 아니면 집에서부터 공항 이렇게 데려다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어요. 부다페스트 경우에는 미니부더라고 그런 밴이 있고, 세게드랑 다른 도시가 어디 있었는데 잘 기억은 안 나네요. 이게 인원수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거든요. 저는 2명이서 이용을 했기 때문에 8,300포린트, 한 3만 원 조금 안 되는 돈을 내고 그때 이용을 했었는데, 이게 사람이 많아질수록 저렴해져요. 같이 이 졸드 트랜스퍼를 이용을 하는 편이 훨씬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생활비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2월이죠? 2월 달에 쓴 걸로는 한 25만 원 정도 썼다고 가계부에 써놨어요. 거의 식비이고 생필품으로 이제 처음에 필요한 것들 몇 개 샀는데 뭐 샴푸, 린스라던가 수건, 뭐 칫솔, 치약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생필품들을 샀었는데
저는 룸에 그때 이제 같이 간 친구랑 반띵을 한 거기 때문에 사실 막 엄청 나가진 않았어요, 돈이. 그래서 처음엔 한 20만 원대의 생활비를 사용을 했는데 아마 한 30만 원 정도 썼을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한 2, 30만 원밖에 안 썼는데 갈수록 한 50만 원 정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다던가 외식을 하는 것만 줄이면 생활비는 진짜 30만 원 내외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저는 기숙사에서 이제 요리를 해먹기가 조금 힘들어서 보통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기 때문에 좀 돈이 많이 들어갔던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다뤄볼 거는 자취 비용, 월세인데요. 다음 학기에는 부다페스트로 올라와서 인턴을 했어요. 원룸을 구해서 살았었는데 제가 조금 괜찮은 가격에 되게 괜찮은 집을 구했었거든요. 저는 일단 월세부터 말하자면 한 50만 원 중후반대였어요. 이게 포린트로는 한 12만 포린트였거든요. 제가 말하는 이 50만 원 중반대라는 건 공과금, 물세, 전기세, 난방비 포함된 공과금, 그리고 커먼 커스트, 그 다음에 진짜 딱 그 고정 월세 다 해서 50만 원 중후반대였고, 커먼 코스트를 포함한 월세가 12만 포린트였고 한 2만 포린트 정도 공과금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인턴을 하다 보니까 보통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고 뭐 전기를 많이 쓴다던가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진짜 한 2, 3만 원? 막 10,000포린트도 안 나오고 진짜 적게 나왔을 때는 한 7,000포린트인가 얼마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조금 나와서 되게 싸다 하고 살았는데 11월 정도부터 제가 난방을 틀었어요. 근데 난방을 틀었는데 갑자기 12월 달에 10만 원이 넘게 나온 거예요. 진짜 한 2만 포린트, 3만 포린트가 나온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난방을 진짜 빵빵하게 너무 하루 종일 틀어놔가지고 그것 때문에 돈이 정말 많이 나왔던 거예요. 어쨌든 자취를 하신다고 하면 난방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 전에 살던 사람한테 확실하게 물어보고 아니면 난방비를 좀 덜 나가게 좀 난방을 최대한 안 트는 식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행 비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여행을 갈 때는 헝가리 국내 여행을 위주로 갔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코로나가 심했었고 헝가리 국경도 봉쇄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외국을 나갈 수가 없었어요. 다른 나라로 나갈 수가 없어서 저는 국내 여행을 주로 다녔었는데 보통 아침에 가서 저녁에 돌아오는 그런 코스로 한 4, 5시간 보고 오는 코스로 당일치기 헝가리 국내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한 10만 원 안팎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이 헝가리의 경우 헝가리 학교에 다니는 학생일 경우에만 교통비를 할인을 해주거든요. 그 지하철이나 트램, 버스를 탈 때 쓰는 정기권 아니면 기차표를 구매할 때 할인을 해주는데 이 할인율이 정말 높아요. 할인율이 무려 50%입니다. 학생일 때 정말 많이 다녔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백신 다 맞고 이제 그 국경 봉쇄 같은 거 다 풀리고 나서는 국내 여행보다는 이제 다른 나라 여행을 주로 다녔었는데 이때 2박 3일, 3박 4일 기준으로 많이 다녔어요. 저는 이제 인턴을 하기 때문에 회사를 다니니까 주말을 껴서 뭐 하루 이틀 정도 휴가 내고 주말을 껴서 여행을 가는 게 대부분이었거든요. 제가 갔던 나라들은 보통 평균으로 잡았을 때 한 40만 원 중반대? 이 정도 나왔던 것 같고 제가 그 바르셀로나를 갔다 왔는데 그때는 제가 쇼핑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때 좀 생각 없이 쇼핑을 정말 계속했기 때문에 왜냐면 그 스페인이 자라나 뭐 H&M, 오이쇼 같은 이런 브랜드 그리고 거의 유니클로도 있고 무지도 있고 헝가리에 없는 그런 브랜드들도 되게 많고 스페인이 원조인 그런 브랜드들은 거기가 훨씬 싸기 때문에 가서 쇼핑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텍스프리가 되는데 안 셀 수 없잖아요. 텍스프리가 생각보다 많이 되더라. 한 20% 막 이상이 되니까 아 이거는 사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좀 더 쇼핑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때 공항에서 제가 텍스프리 받는 걸 까먹어가지고 돈을 못 받긴 했지만 어쨌든 그래서 쇼핑을 정말 많이 했을 때 한 60만 원 정도 썼다. 그래서 한
보통 한 2박 3일, 3박 4일 기준으로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주말 껴서 한 50만 원 정도로 보시면 충분히 여행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가기 전에 준비 비용부터 뭐 등록금, 기숙사비, 그 다음에 생활비, 월세, 그리고 여행비까지 여러 가지 돈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헝가리가 물가가 싸다고 해서 저는 진짜 얼마 안 들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한국에서 쓰는 비용이나 헝가리에서 사는 비용이나 뭐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물가가 싸다고 해서 막 그렇게 내가 쓰는 생활비가 엄청 싸다고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처음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게 많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나갔던 처음 초기 비용 빼고 헝가리에서 반년 동안 쓴 돈만 해도 700만 원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년이면은 1,500만 원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여행을 저는 많이 간 것도 있고 이제 더 많이 가시는 분들은 좀 더 들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한국에서 드는 비용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일단 60만 원 그리고 비행기 값 40만 원에서 총 100만 원 그리고 등록금이랑 기숙사비 이런 거 해서 200만 원 그 다음에 생활비 한 달에 50만 원이라고 기준을 잡아서 했을 때 1년이었으니까 1년이면 여기 나가죠? 계산이 안 되네요. 그 다음에 월세 한 달에 50만 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이제 반년밖에 저는 한 7, 8개월 살았지만 1년으로 생각했을 때 그 다음에 여행비는 정말 케바케인데 저는 보통 2번 다녔던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여행 비용으로 한 50만 원? 60만 원 이 정도 쓰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총 계산을 했을 때 총 2천만 원 정도가 나오네요. 생각보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나와서 좀 놀랐는데 제가 1년 동안 헝가리에서 쓴 돈이 2천만 원이 된다는 거에 좀 놀라운데 어쨌든 꽤 많이 들어갔네요. 1년을 가려고 하면은 어쨌든 한 2천만 원 정도가 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